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 윤준의 공인회계사입니다. 제 채널에 지금 서브스크라이브를 56, 아니, 68명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게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갈 때 그때 호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이후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냈고 또 뭐 대부분 그랬겠지만 저도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같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좀 바빴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제가 공인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에 속해서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월드 옥타라는 단체예요. 이 월드 옥타는 아,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 교민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들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취지로 지난 1981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 이, 나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 지금 멤버 수는 상당히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회들이 있어서 저는 시드니 지회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이 월드옥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외 지사화 사업은 월드옥타뿐만 아니라 코트라나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이런 쪽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세 개 단체가 동시에 또는 각각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사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어떤 그 리퀘어먼트가 있겠죠. 그 리퀘어먼트가 맞는 중소기업이 나는 어느 나라에 수출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어떤 제안서를 내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단계별 진입, 발전, 확장 이렇게 단계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수행을 하는 그 사업을 그 지사 사업을 수행해주는 월드옥타 멤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글로벌 마케터라고 하는데 매칭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최근에 마무리 진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길 수가 없는데요, 원래는. 아, 공식적으로는 이미 끝났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던 사업을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사례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옥타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저 스스로도 이거는 좀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과 스토리를 좀 나눴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1998년도에 시드니로 유학을 왔고 또 유학과 동시에 이민을 결심하고 여기 눌러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제가 제 사무소를 개소를 해서 아, 조그만한 회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과는 무슨 관계냐? 제가 2015년에 만난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무역 중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매번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어떤 사무실을 두고 서류를 심사를 해주고 실사를 좀 해주고 이렇게 백오피스 업무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업 형태로 이제 같이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인볼브한 워크들은 대부분 뭐 서류를 콜렉트 해가지고 그걸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었는데 이게 보통 무역 중개가 바이어와 셀러 가운데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셀러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쉽게 이렇게 얻기 위해서
가짜 바이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성 바이어를 가려내는 일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그 실사를 하는데 이제 쏟았는데요. 제 경험상 한 90%가 가짜였던 것 같아요. 인과에 오는 것들 중에서.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월드옥타에 가입을 해서 시작부터 제13 통상위원회 기계장비 및 공구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제가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해외 지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까지 하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사례 발표에서 말씀드릴 기업은요. 뭐 플레임은 좀 유튜브에 올리기까지는 아직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일단 S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한 10명 미만의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창업도 2018년에 했고요. 다만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게 제조하는 그 아이템, 그 프로덕트 자체가 상당히 유니크해요. 이게 흔히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상당히 니체 마켓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업체 수가 상당히 작고요. 적고 또 그 아무나 이렇게 뛰어들어서 막 이렇게 카피하고 이럴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또 인정받아서 한국에서는 현대건설기계에서 이 제품을 사가서 자기네들 로고 박아서 팔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군은 리퍼와 해머가 있는데요. 리퍼는 좀 이따 그림이 나올 텐데 이 안반 같은 거를 진동을 줘서 이렇게 깨는 걸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거의 얼터너티브나 어떤 서브스티튜트 아이템을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브레이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브레이커는 그야말로 충격을 줘서 안반을 깨는 데 반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리도 시끄럽고 또 이렇게 뭐 상당한 오랜 시간 진동 충격을 줘야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리퍼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동을 줘서 큰 덩어리를 떼냅니다. 그리고 해머는 이 그야말로 위에서 때리는 건데요. 보통 파일을 박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파일 드라이브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일단 파일 드라이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굴삭기 앞에 이렇게 앞에 달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애태치먼트라고 부르는데 그 애태치먼트 군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 드라이버 또는 해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사장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땅 깊게 파여져 있고 흙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이게 쇠로 된 파일을 받거든요. 아니면 제방공사 같은 데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네덜란드 같이 지대가 좀 낮은 따라서 침수 위험이 높은 나라들은 이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이 공법이. 그러나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조금 다른 방법들이 공정이 쓰인다라는 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배웠고요. 또 이런 파일 드라이버도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되고 또 그 종류별로 또 사이즈별로 또 이렇게 몇 가지 수가 나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리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바위를 깨는데 연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연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소프트한 그 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라임스톤 또는 샌드스톤 이런 조금 부드러운 암석을 깨는데 특화되어 있고 오팔 광산이나 금광 이런 데서도 많이 써요. 이게 쓰이는 이유가 브레이커는 충격을 주니까 작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진동을 주니까 이게 크게 떨어져서 1차적으로 이 큰 덩어리를 떼내는데 아주 좋은 그 공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광산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폭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폭파가 안 되는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요.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지난 2년 한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현대의 OEM으로 제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지난 2019년도에 제가 수출 상담회에서 이 대표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 가서 교육받고 이분 만나고 얘기해봤더니 그 시드니에 전시회가 있는데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건설기계협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몇 개, 한 10개 남짓 되는 업체들을 추려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AIMX 전시회에 우리가 나간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해외 지사화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됐으니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요 사진이 그때 지사와, 그 AIMX 전시회에 오셨을 때 그 제품을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부스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진입 단계 해외 지사 사업은 전시회 참여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정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오시는데 진입 단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제품을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제품 이게 한 4톤인가 이랬는데 이 제품을 원래는 안 가지고 오실 계획이었는데 제가 사정을 해서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원봉사를 나간 거죠. 한 3일 정도를 제가 풀로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 전시장에 이렇게 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왜 들고 들어왔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요즘 미국에 많이 팔리는 그 F-150 포드에서 나오는 큰 트럭 있잖아요. 우리 중형 트럭 말고 아주 대형 트럭. 이런 거가 되게 좀 관심이 많은데 이 포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걸 정식으로 수입은 안 한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호주에서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아서 찾아갔다고 쳐요. 근데 차를 좀 타보고 이렇게 만져도 보고 해야 진짜 이거 하나 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냥 카탈로그 보고 뭐 영상 보고 이렇게는 제가 이렇게 비싼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시회를 나오는데 장비 없이 그냥 카탈로그만 놓고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대표적인 장비를 하나 들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이 장비를 다시 가져가는 걸로 어레인지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거를 제가 놓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놓고 가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제가 그때 기억에는 호주 달러로 8만 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가격이. 공장 가격이요. 근데 이게 소비자 가격은 더 비싸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비싼 물건을 놓고 가십시오라고 할 때는 뭔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시회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앞에서 카탈로그 나눠드리고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관심 모이면 얘기해주고 비디오 이렇게 틀어놓고 뭐 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계를 만져보고 기계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시회 때 보니까. 이거 뭐 하는 물건인고, 이게 뭐 브레이크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뭐 이게 이제 관심의 시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서 기계를 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텐데, 기계 보려면 한국으로 가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기계를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좀 놓고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시드니에서. 2대째 이거는 아니고 이제 브레이커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아주 작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 하나 정도 놓을 정도의 자리는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계를 놓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통관이나 뭐 또 운송에 드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은 제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2019년에 또 한번 나가서 공장을 실사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공장이 실사라는 게 뭐 가서 이 회사가 뭐 사람이 몇 명 있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이게 아니고 분위기를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2018년에 창업이 됐으니까 이제 막 신생 회사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회계사가 주 업무다 보니까 이제 고객 기업 같은 데 이렇게 나가보는 기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보면 이 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분위기가 달라요. 좀 되는 회사는 뭔가가 이렇게 활기차게 보이고 시스템에 이렇게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또 뭔가 좀 다른 거죠, 느낌이. 그런 거가 이제 목적이었고요. 가서 느낌을 좀 보고 또 하나는 이유는 공정을 보는 거죠. 이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인볼브돼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라고 대충 알아야 제가 또 파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하루 정도 가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점심 먹고 일하시는 분들, 대표님뿐만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입 단계 지사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장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요. 사업에 있던 어떤 방향이.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가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미 전시회는 다녀가셨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발전 단계를 할 필요는 없고 아예 지사화 마지막 단계인 확장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돼서 이제 확장 사업을 2020년 3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확장 사업은요, 기업 부담금도 상당히 크지만 정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이게 몇 천만 원대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게 무료로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고 또 그 정부 지원이 100%가 아니고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그 비용을 저희한테 보전을 해주면 그 비용을 받아서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잘 쓰는 거죠.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근데 돈이 들어오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20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2020년 3월은 호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 또 뭐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2020년 3월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창궐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팬데믹으로 발전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호주도 제 기억에 3월 26일에 그 연방 수상 스콧 머리슨이 방송에 나와서 록다운 하겠다. 앞으로 뭐 불필요한 이동 뭐 못하게 하고 비행기 이제 뜨고 안 하고 주 경계도 막혀 있고 도시에서도 뭐 일정 기간 일정 킬로미터 밖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록다운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리스크가 이 언서틴티인데 불확실성이죠. 좀 막연하더라고요.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졌던 게 그전에 우리가 에볼라라든가 뭐 사스 비슷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짧게 비교적. 물론 그때도 희생자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뭐 길어봐야 한 두 달, 한 석 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것 말고 나머지 일들을 좀 시작을 해 놓자라고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지사죠. 그 회사의 지사를 호주에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호주 실정에 맞게 또 인증에 관련된 어떤 것도 좀 알아보고요. 또 CRM을 구축해서 이제 잠재적인 바이어나 또 서비스 센터 쪽도 이렇게 접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뭐 약간의 인ኳ리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두 건, 세 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음,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사업 방향이 좀 우리가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전혀 생각하진 않은 건데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닌 건데 음, 요때부터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참여 기업과 S테크놀로지하고 약간의 이제 다른 방향을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뭐 최근까지도 일단은 판매에 100% 이렇게 포커스를 두셨어요. 일단 어디라도 오더만 오면 물건 보내고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는 뭐 와렌티에 맞게끔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최근에 영국에도 한 대 팔고 독일에도 한 대 팔고 뭐 필리핀은 지사까지 설립해서 이렇게 많이 팔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봤을 때 이거는 자동차보다 더 비싸거든요. 뭐 작은 게 한 3만 5천 불, 4만 불, 큰 거는 한 20만 불까지 해요. 리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을 사면서 서비스가 안 되면은 더군다나 이게 어 그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마이닝 쪽에서 쓰이는 물건인데 이게 스톱해버리면 큰 에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게 또 많이 돌아다니는 물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잡은 게 서비스 센터를 섭외를 해서 먼저 계약을 맺어 놓자라고 해서 서비스 센터를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데서 연락이 왔으니까 한번 접촉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한 군데는 이제 오팔 광산 하시는 분인데 시드니에서 만났어요. 시티에서. 근데 이제 주 얘기가 서비스예요. 이거 뭐 인스톨까지는 이해하는데 뭐 파트는 누가 갈아줘? 뭐 지금 광산이 아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오지에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아직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만 해줬는데 실제로 판매로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표님께도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서비스가 먼저 이게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 센터를 알아보니까 대부분 자동차는 그렇잖아요. 판매 딜러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비 공장 같은 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서비스는 여기서 받고 판매는 얘네들이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타는 자동차가 포조인데 포조가 그렇더라고요. 뭐 벤츠나 BMW는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중소 이런 딜러들은 보니까 서비스 센터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너네가 우리 손님 차 이렇게 해주면 얼마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이 중장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파는 데서 서비스도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 니네가 서비스해 이 모델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연락한 데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수입해서 되팔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한 8월 달부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뒤에 적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시간이 막 흘렀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2월 달에 이 지사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이 나거든요. 1년짜리니까요, 확장은. 3월에 시작해서 그 향후 내년 2월 달에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대리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처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서비스 센터를 확보한다든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어, 일단은 코비드 때문에 이동 제한이 가장 컸고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안 됐어요. 이게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냥 뭐 줌이나 전화로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설사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업체들도 만나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써야 마지막으로 이제 경비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최종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 부담을 느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제가 몰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고 그 정부 예산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걸로 또 운영이 되고 또 이 고객사는 고객사대로 이 수출이 안 되니까 코비드 때문에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의 한 1,000만 원을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건도 이제 놓고 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이게 안 보이게 투자를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많이 위축이 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물건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식으로 이제 수입이 된 건데 공식적으로는 이거를 반품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세일즈가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또 한국에라도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 이유도 있었고 이제 모델이 변경이 됐어요. 그 와중에 이게 디자인에 약간 어, 기존 디자인보다 새 디자인이 나와서 이 새로운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뭐라 그러죠? 내구성이 좀 강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분이 엔지니어가 부품을 들고 오셔가지고 해주면은 여기 놓고 그냥 팔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받은 경비를 또 7,000불인가 8,000불을 들여서 반송을 했어요. 그 물건을.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킵하고 돌려보내고 하는 돈만 한 12,000불 정도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건을 보낼 때도 오가나이즈 하고 보내고 또 한국에서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어, 예, 마음이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코비드 19 여파로 인해서 여행 제한령이 있으니까 이동 금지가 지속되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나 2021년 2월 이후 지사 사업 기간 관계없이 영업 활동은 재개하기로 함. 그리고 본 지사와 사업 기간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판매 활동 및 딜러만 구축기로 고객사와 약정 합의함. 이렇게 보고를 하고 대표님과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2022년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도 좀 잦아들었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도 이게 봉쇄를 계속하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제한적으로 이제 풀기 시작했고, 제가 2022년 초부터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그 잠재적 대리점 업체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업체하고 한번 컨택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또 보내주신 것들 이걸 CRM에다가 취합을 해놓고 이제 연락을 시작했고 이 한국의 대표님께서 이제 7월 말쯤에 들어오신다라고 이제 확정이 돼서 이 투어가 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29일 날 들어오셔서 제가 공항 마중 나가서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와서 짐 풀자마자 그날 오후부터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미팅 업체 수가 한 30개가 잡혀 있었는데 저쪽으로는 갈 생각도 못 했고요. 한 열흘 계신다고 하니까 퀸즐랜드 한 3, 4일, 뉴사우스웨일즈 한 2, 3일, 그 다음 빅토리아 넘어가면 또 한 3일, 뭐 이렇게 차를 하나 빌려서 계속 운전하면서 다닐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서둘러야 되겠더라고요. 좀 주말에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주말에 차에다가 컵라면하고 햇반 싣고 투어를 간 거예요. 퀸즐랜드 가고 뉴사우스웨일즈에 먼저 미팅 한 군데 하고 그 다음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제 브리스번 근교에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업체들을 쭉 보는데 거의 제가 리서치 할 때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서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30개를 우리가 미팅을 할지언정 결국은 네다섯 개 업체 중에 하나를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 게 이 물건을 이 꼭 아니더라도 비슷한 물건을 팔아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네다섯 개 업체만 딱 새겨놓고 얘네들은 진짜 꼭 잡아야 되겠다. 특 A 뭐 이렇게 프라이어리티 정해놓고
등급 정해놓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미팅을 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이런 업계 정보, 누가 뭘 하고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경쟁 업체는 뭐 몇 대는 대충 팔고 뭐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세 군데에서 진짜 관심을 보였는데 아,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경우도 뭐 상당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호주 말로 오크워드한 시츄에이션이 좀 생겼는데 이제 이 한국에서 오신 대표님이 이분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그 애태치먼트 회사에서 좀 영업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에서도 잠깐 영업을 하시고 좀 그래서 영어를 좀 하세요. 이제 이런 장비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영어를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외국계 기업 계셨으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파시는 셀링 포인트 이런 것도 다 잡아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렇게 옷에 비디오까지 만드셔서 근데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가격표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치였는데 또 이제 테크니컬 퀘션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죠. 아시니까 만드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 호주 문화를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은 그냥 뭐 작업복 입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근데 사실 이런 중장비 만드는 데는 작업복 입고 막 허름해 보여도 사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 군데는 갔는데 원래 만나기로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장은 따로 있었고 그 사람은 자리에 없고 어떤 아저씨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행색이 좀 초라해 보였어요. 비교적 이렇게 기름 묻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대표님이 Are you the decision maker?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분 들어오실 때 딱 느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오너 아니면 오너에 버금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낌이 탁 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명함을 주는데 제너럴 매니저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파트너였어요. 근데 아유더 디시전 메이커 네가 결정권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 들으면 상당히 이제 처음부터 실례인 거죠. 그런 것들 뭐 또 이렇게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서두르세요. 결정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자꾸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주셔서 호주는 결정을 그렇게 빨리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거가 아트랙티브한 상품이라 그래도 뭐 자기네들 조사할 거 다 해보고 또 비즈니스 모델 체크해가지고 그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나오는지 사업을 늘릴 만한 이걸 다 따져보고 하면 결정하는데 보통 두 달, 석 달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이거 관심 있어 그러면 바로 막 프로포마 인보이스 만나가지고 막 보내시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막 프로포마 인보이스부터 보내잖아요. 돈 넣어라 물건 보내줄게 뭐 이런 개념인데 딜러를 우리가 구하러 다녔는데 이분은 판매를 하시러 다니는 거예요. 약간 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딜러는 이 업체와 우리 회사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발전한다라는 개념이 좀 있고요. 엔드 유저한테 판매는 내가 이걸 잘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뭐 약속한 서비스 제공해주고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우선인데 딜러는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관계에 좀 신경을 쓰는 어프로치를 요구를 했고 대표님은 그렇게 하시죠 했지만 자꾸 이 몸에 익은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자제를 시키면서 미팅을 하는 게 나름 챌린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국 그 제일 처음에 미팅했던 업체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미팅했던 업체가 보스 어태치먼트라는 회사인데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멀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더 자주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리고 이 업체가 또 가장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걸 제일 잘 팔고 서비스를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업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약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한국에서 오신 대표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월 11일 날 아침에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이제 한국에서 인보이스를 보내시고, 이게 이 제품은 뭐 이렇게 된 거, 제가 또 말리느라고 또 기다리십시오. 저한테 맡겨두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약서를 뭐 초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딜러 계약서 같은 게 있으세요? 했더니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쓰던 게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일단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만들고 보냈는데 이제 일이 좀 뒤틀어지더라고요.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닌데 한국의 대표님께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페이먼트 텀은 양보를 못해 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가실 때. 무조건 주문할 때 50% 그리고 선적하기 전에 50% 잔금 지불해줘야 물건 간다. 우리는 돈 안 받고 물건 안 준다. 라고 못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처음에 미팅할 때 이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건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유럽산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회사들의 딜러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한 군데도 5대5로 이렇게 대금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 요구사항은 데모 제품을 무료로 하나 줘라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오신 대표님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니네도 돈 주고 사야 이걸 좀 열심히 팔아가지고 남겨보겠다라고 노력을 할 거 아니냐. 이거 무료로 주면 이거 뭐 처박아놓고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논리로 그건 안 된다라고 노를 박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얘기가. 근데 계약서를 보냈더니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거의 99%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건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황당했죠.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또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 데모 제품 무료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어 50%는 먼저 주는데 나머지 50%는 물건 팔리면 줄게라고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한국에 전달했더니 아, 그 조건은 안 됩니다라고 이제 못을 또 박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다른 업체 찾아보시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설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표님, 비즈니스 묘미가 뭡니까? 교섭과 절충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 있으면 나도 하나 줘야 되는 거고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동안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업체 알아보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업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안 될 가능성 거의 99%입니다. 저 지금 더 이상 여기에다 시간 쓰기 더 이상 진짜 힘듭니다.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21년도에 끝난 지사화 사업을 책임감 때문에 계속 지금 제 일 못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무작정 해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이 왔어요. 제가 이제 약간 그 띄워놓은 것도 있었죠. 데모를 반을 깎아주고 또 이쪽에서도 약간 좀 누구를 수 있는 텀을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데모 제품을 종류를 달리해서 두 개를 보내되 반값을 보내기로 이제 카운터 오퍼를 넣어봐라. 그리고 텀도 50, 30, 20인데 뭐 선적 전에 거의 뭐 70이 나가야 되는 거고 20도 바로 이제 돈을 며칠 있다 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교섭을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더 이제 보수 쪽에 유리하게 갔는데 그 텀이 뭐 그렇다고 해서 30일 안에 물건 도착하고 나서 100% 돈이 지급되는 걸로 일단 계약이
됐고, 나머지 뭐 광고 규정,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뭐 소송 걸렸을 때 호주에서 하냐, 뭐 한국에서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또 계약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에 계약이 돼서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자,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야, 이게 장비 사업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실제로 몸으로 느꼈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몇 번 있었어요. 차라리 돈을 좀 돌려드릴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을 디디니까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을 알게 됐잖아요. 아까 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처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메일 보내서 답 안 오면 전화하겠죠? 리셉션 받으면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잡상인 취급하고 연락 안 주죠. 뭐 이런 게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공인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이 그냥 뭐 중국에서 날라오는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현지에 있는 공인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보내면 사람들이 답을 안 주고 전화 좀 바꿔달라 그러면 메시지 남겨줄게라고 하고 또 연락 안 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그런 컨택 디테일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가치, 그리고 이제 그 미팅을 하면서 이런 회사는 무엇을 수입해서 어디서 수입을 해서 어떻게 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아는 거죠. 물건 하나만 놓고 파는 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눈이 좀 떠졌달까, 이런 게 있고, 또, 아까 이제 지사 사업 중간에 방향을 수정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지사를 설립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수입해서 대팔아서 마진 남기고 뭐 서비스 업체 이렇게 섭외해서 서비스 맡기고 근데 그거는 안 먹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이제 또 이해가 됐고 또 엔지니어링 공법에서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파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굴삭기 앞에 달아서 하는 게 비교적 경제적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하냐면 대형 크레인 불러가지고 크레인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인건비 들죠. 크레인이 굴삭기보다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렌트비가 크기가 큰데. 근데 굴삭기가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도 크레인을 불러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굴삭기로 파일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려면 이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숙련이 돼야 되는데 호주의 굴삭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숙련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거 과연 마켓에서 먹힐까라는 게 이제 이 수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항상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 마케팅을 잘하고 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업체를 물어서 그 업체가 이걸 잘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구나. 또 하나 배운 점은 설사 한국 업체의 방향과 어떤 입장이 마케터가 우리 같은 이제 지사화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마케터가 생각하는 방향과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호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호주 문화나 호주 사회에서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매니팩처링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좋은 거 알잖아 니네. 이거 좋은 가격이니까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인데 왜 안 사?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수출입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 수출의 방향, 어떤 판매에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약간 방향을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번에 사례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가 끝입니다. 뭐 좀 장시간 걸렸는데요.
부디 이 자료가 앞으로 월드옥타에서 지사화 사업을 수행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서 유용한 자료로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호주 같은 나라에 이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길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청취해 주시고 이렇게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 소개거리가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